아미티빌 집사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화로 만들어진 실화. 저 집 진짜 귀신 들렸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기서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있어. 그거 왜 있을까를 봐야 돼.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요. 이건 집에 대한 기억이에요.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웠죠. 분석을 했죠. 그런데 하나의 자료가 발견이 돼요. 1974년 미국에서 실제로 가족 6명이 한 집에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들이었고 집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시켰다고 그 사건 이후 1년 뒤 다른 가족이 그 집에 이사 왔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15분 눈이 떠지고 집안에서 발소리와 인기척이 들렸으며 창밖에는 붉은 눈을 가진 정체불명의 존재를 봤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벽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가족 중 한 명은 다 죽여버려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가족은 입주 28일 만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가족을 죽였는데 집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시켰다. 근데 사실 나는 이 괴담을 들으면 경찰한테 진술했을 때 보통 자기가 조현병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자아가 있다 막 이런 걸로 그 범죄를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형량을 좀 피하려고 하는 좀 그런 꼼수가 있잖아요. 난 그건가 했는데 여기서 1년 뒤에 다른 가족이 왔는데 그 가족들마저 창밖에 붉은 눈을 가진 정체불명의 존재, 그리고 벽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은 다 죽여버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로만 제가 분석을 해본다면 이거는 아들의 말에 신비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심령적으로 본다면 신비성은 있는데 저 집 진짜 귀신 들렸나? 왜냐면 저는 이 문구가 지금 약간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을 살해하고 아들은 교도소에 갔을 거 아니야? 집은 비워졌고 새로운 입주자들이 왔어. 근데 이게 다 죽어버려. 그러면은 그 전에 아들이 살해한 가족들이 아직 혼이 여기 남아있겠구나 생각을 할라 했거든. 근데 다 죽여버려는 첫 번째 범인이었던 아들이 한 말이 일리성이,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보면 신비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진짜 악귀가 있는 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귀신 들린 집이 맞긴 한데 저 현장이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 항상 저희는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심령 스팟에 가든 흉가를 가든 뭐 어디 저희가 당직기를 가든 그 전을 봐요. 그러니까 살자기가 있다 또는 뭐 어떤 귀신이 있으면 객기가 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있는 이유를 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기서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있어. 그거 왜 있을까를 봐야 돼. 그럼 저 집이 그 전에 사람이 죽었나? 를 봐야 돼.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거잖아.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좀 약간 하나의 가설을 내보자면 저기 사람을 죽이게 홀리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존재는 왜 있었을까를 봤을 때 1974년도 범인 아들 6명의 일가족이 살았을 때 이 6명 중에 한 명에게 이미 붙어온 귀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이 가족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76년부터는 주인들이 관광객의 호기심에 찾아온 것 외에는 거주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 이걸 심령적으로 무속적으로 보면요, 범인이 아들이었다. 그럼 저 집안에 귀신이 들어선 건데 왜 들어섰을까를 봤을 때는 저 하나의 가설인데, 저 귀신이 그럼 들어왔어. 만약에 정말 귀신이 있어 저 집에, 그럼 저 집안 사람들에 대한 원한일 거 아니야. 저 6명의 일가족 중 범인은 아들이었고 아들은 뭐 귀신의 말을 따랐다, 뭐 집안에 들리는 목소리에 자기는 시킨 대로 한 거다. 그러면은 저 집안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끔 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억울한 혼이
이 집안에 들어와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심령적으로 간다면 이 집안의 역학 아니면은 이 가족들에 대한 역학을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랬을 확률이 높아. 사실 그 다음 뭐 입주자들이 와서 28일 만에 떠났다,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액체가 흘러나왔다, 이거는 뭐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요, 이건 집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귀신이 있다가 아니라 집에 대한 기억.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했듯이 집은 그때 당시 일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가족 중에 한 명만 그 목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붉은 눈의 정체를 봤다는 것도 솔직히 직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까 누가 올려주셨는데 다 잘 살고 있다. 그럼 뭐야? 결국에는 1974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집에서는 그걸 봐야 돼요. 제일 중점인 걸 봐야 돼. 이 집에 원래부터 있었던 귀신이라면 계속 사건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집안에는 그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가족들에 대한 원한을 가진 어떠한 존재가 들어왔다가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심령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들이 거짓말한 거죠. 그럼 아들은 왜 살아남았지라는 의문. 내가 누군가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복수하러 갔어. 복수하러 갔으면 최고의 복수는요, 누구 하나 남기고 다 죽이는 거나 아니면 다 죽이는 건데, 그것도 뭐 귀신마다 다르겠지만 아들 하나 놔두고 그랬을 확률이 높죠.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의문이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심령적이든 심령적이 아니든 그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심령적으로 보면은 집안 가족 중에 누군가 억울하게 죽은 혼이 복수하려고 들어왔다가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심령적으로 안 간다 하면은 이 괴담은 그냥 사이코패스 아들의 증언일 뿐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들은 집에 대한 기억을 본 것이다가 맞는 거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벌인 살인 사건인데 아들이 합리화적인 발언을 한 거다, 누군가 시켜서 한 거다, 정신병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웠죠. 분석을 했죠. 그런데 하나의 자료가 발견이 돼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NESPR. 여기는 미국, 유럽 초자연 연구회라는 곳이에요. 워렌 부부가 활동을 했었던 초자연 연구회인데, 이 연구회 워렌 부부가 아미티빌 집을 갔다고 합니다. 워렌 부부가 갈 정도면 무언가 있었다는 거야, 심령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데 그때 댓글에 그랬어요. 거기 집 잘 살고 있던데요? 28일 만에 떠난 사람 이후에는 지금 부동산에 내놓고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가,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족의 이야기일 확률이 높다. 그 가족의 원한을 가진 귀신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널드 데포 주니어, 1974년 11월 13일 뉴욕주 아미티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로널드 데이페오는 해리스바에 뛰어들어 부모님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소리쳤다. 경찰은 데페오 가족 6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데페오 자녀 5명 중 4명은 머리 쪽에 총을 맞고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로널드는 살인사건 당시 집에 없었고 해리스바에 도착하기 전에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로널드의 방에서 35구경 말린 소총 케이스를 발견하자 드페오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장기간의 재판 끝에 로널드 데페오는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단독으로 한밤중 새벽 3시 15분에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총도 아니고 소총인데 총소리가 안 날 수가 있나? 권총은 소음기를 달았으면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총이?
이건 좀 약간 미스테리하네.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안 나왔다. 가능한 건가? 루츠 가족 1975년 12월 18일 러츠 가족은 디페오의 집으로 이사했다. 디페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지 러츠와 캐슬런 러츠는 네덜란드 식민지풍에 이 집이 아름답고 8만 달러라는 가격에 잘 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8일 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루츠 가족이 짐을 풀고 있는 동안 카톨릭 신부가 집에 축복을 내리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신부가 2층으로 올라가 마크와 존 데페오가 예전에 사용했던 침실에 들어가 성수를 뿌리기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신부에게 나가! 라고 말했고 신부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신부는 루츠 가족에게 그 목소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위층 방을 침실로 사용하지 말고 누구도 거기서 자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이 집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 왔기 때문에 신부님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니 이 방에서는 아무도 재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 이거는 모르고 온 거네. 그냥 자기가 다닌 성당에 신부님이 오셔서 좀 집안에 좋은 기운, 축복을 내리셨으면 하는 마음을 불렀던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루츠 가족은 신부의 말을 따르고 그 방을 재봉실로 바꾸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만에 가족들의 성격이 급격히 변했고 잦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는 끊임없는 주의에 시달렸고 온종일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지는 또한 자신의 몸단장 습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조지와 캐시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웬만큼 저희 심령 현상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심령 현상 중 특징이에요. 빙이나 귀신이 탔을 때 자기 모습이 좀 변한다거나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던가. 왜? 음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러츠 가족의 딸은 방에서 온종일 상상 속 친구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조디라는 이름의 빨간 눈을 가진 돼지 친구를 묘사했는데요. 조디는 모습뿐만 아니라 크기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서 때로는 집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디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케이스 있어요. 그 귀신과 어떤 사람의 우연치 않은 합이 맞아 떨어질 때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운이 나쁘면 합이 맞는 경우 또는 그 귀신이 내가 보여주려고 할 때만 보여주는 귀신도 있어요. 집안 곳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겨나왔다. 변기와 도자기, 설비에는 검은 얼룩이 생겼다. 캐시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집안 전체에 녹색 젤리 같은 물질이 나타났다. 한겨울인데 재봉실에는 수백 마리의 파리가 나타났다. 빙의 또는 귀신이 머무는 곳엔 날파리나 벌레들이 꼬인다. 근데 수백 마리의 파리가 나타났다. 그 방에. 신부님이 쓰지 말라는 방에. 조지는 매일 밤 새벽 3시 15분에 잠에서 깨곤 했는데 이는 경찰이 디포 부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일치했다. 조지는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내가 90세 노파로 변해 있었고 다음날 밤에는 침대 위로 공중부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루츠 가족은 여러 차례 카톨릭 신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제를 다시 불러들이는데 실패한 가족은 직접 나섰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합창하듯 그만 좀 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이 행동 하면 안 돼. 원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귀신을 도발하는 거야. 그 어떠한 존재한테. 왜냐면 신부님이 이미 성수를 뿌렸을 때 나가라고 했던 거는 본인은 그만큼의 믿음이 강한 존재인데 통하겠냐고. 마지막 밤은 최악이었다고 전해지는데 마치 행진 악대처럼 요란한 쿵쾅 소리와
포장 소리가 집안 곳곳을 울려 퍼졌고 가구는 저절로 움직였으며 아이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대표 가족의 집에서 28일을 보낸 후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소지품만 챙겨 집을 나와 인근 바빌론에 있는 캐시루츠의 어머니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살해당한 집안에 대한 원한의 귀신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쯤 되면 말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워렌 부부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러츠 부부가 도망친 20일 후 초자연 현상 조사관인 에드와 로레인 워런 부부는 아미티빌 사건을 취재했고 이전에도 워렌 부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던 뉴욕 채널 5 뉴스 기자 마빈 스콧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워드 워렌이 구성한 기자, 조사관, 초심리학자 팀은 오션 애비뉴 112번지 주택에서 만났지만 루츠 가족은 조사 기간 동안 집에 다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조사 도중 에드는 지하실에서 종교적 도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바닥에 넘어졌고 로레인 또한 악마의 기운에 압도당했으며 흰 천으로 덮인 대페오 가족 시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과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밀쳐지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연구팀은 2층에서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영혼의 이미지도 포착했습니다. 또한 이 땅은 존 케첩이 사용했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존 케첩은 흑마술사였으며 그러니까 이 땅은 존 케첩이라는 흑마술사가 사용했던 곳이었고 1924년 네덜란드 식민지품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땅에 작은 오두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해를 이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했고 유해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기는 무덤터였던 거네. 그러면은 제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설명이 되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이 아미티빌 집을 얘기하면서 이 집안에 대한 건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귀신이 왜 있는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역학조사가 들어갔으면 흑마술사였고 존 케첩은 악마 숭배의 목사였다. 그리고 그 시신이 여기 안치되어 있었다. 이러면 모든 게 일리가 있지. 신리콕 인디언들은 한때 이 땅에 병자와 정신병자를 가두는 울타리를 쳤는데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워렌 부부는 그곳에서 일어난 고통이 이 땅에 매우 부정적인 에너지와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역사가 악령과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렌 부부는 이러한 에너지가 디포 가족과 러츠 가족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믿었습니다. 워렌 부부는 러츠 가족의 유품 일부와 부동산 등기 서류를 되찾았고 러츠 가족은 나머지 소지품을 팔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1975년 루츠 가족이 8만 달러에 구입했던 오션 애비뉴의 집은 2010년 95만 달러에 팔렸고 현재 다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미티빌의 집은 원흉이 존 케첩?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저번 주에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역학조사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거기에 어떠한 그 귀신들이 발견하거나 어떠한 반복적인 패턴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역사가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만으로 봐서는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고 무당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가설은 이 집안의 원한을 가진 귀신이 있을 거다 이거였는데 이걸 반대로 워렌 부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존 케첨이라는 흑마술사가 1924년도에 이제 이 땅에 자기를 이제 묻어달라. 그리고 여기가 그 인디언들이 한때 이 땅에 병자, 정신병자를 가두는 울타리를 쳤다. 그곳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곳은 계속 죽음이 일어났던 곳이야. 따지고 보면 뭐 악마의 숭배자 그게 아니라 자석과 같은 음의 기운들이 계속 들어와 믿음도 먹고 어떠한 강력한 존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뭐 워렌 부부가 저기서 엑소시즘을 행한 거잖아. 엑소시즘을 행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공간에 있는 터를 정화시키는 거잖아. 한국 무당도 거기 터에서 터고사도 뭐 터 정화시키고 뭐
터에서 구술하더라도 이 등기 서류가 필요하긴 해요. 문서잖아요.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무속적인 행위를 할 때 그 서류에 못을 박아놔요. 못을 박는 게 뭐냐면 더 이상의 이 땅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제 원력으로 바꿔놔요. 그 서류를 읊으면서. 저도 가끔 이제 무속적인 행위를 할 때 저런 케이스가 필요하거든요. 등기가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예전부터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워렌 부부는 이제 영화 때문에 접하게 됐는데 에나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워렌 부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사 아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워렌 부부는 무속인이 아니라 서양적 샤먼인데 이들도 따지고 보면 믿는 거는 믿음이 저는 무속적이지만 여기에 믿음은 이제 카톨릭 쪽인 거죠. 제가 보면은 그건 있어요. 엑소시즘이라고 표현할게요. 구마 의식을 하면은 워렌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에드가 그걸 이제 워렌한테 듣고 구마 의식을 그러니까 엑소시즘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워렌 부부를 두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사기꾼이죠. 근데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거고. 저도 사실 이 워렌 부부의 이야기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이거. 제가 보고 분석했던 건 저희 팬카페에 올라온 이 이야기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만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워렌 부부가 사기꾼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했던 분석 그리고 제가 말했던 역학이 필요하다 이곳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저에 대한 대답을 드릴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저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워렌 부부를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워렌 부부와 저와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 심령적인 현상, 미스테리한 현상들은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이걸 추적하고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놔요. 근데 워렌 부부가 사기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이 데이터는요 무시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연구의 기록을 보기 전에 했던 말과 그 연구에 나온 기록을 보면 공통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괴담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봤을 때 저는 제가 분석한 결과 이 터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누군가의 샤머니즘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장소이다.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만약 오늘 워렌 부부의 그 조사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역학에 대한 역사를 몰랐으면 저도 의문점만 남는 곳이에요 사실. 왜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미 저기서 살해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들의 집안에 그 가족의 누군가 원한을 살고 들어온 귀신이 아닐까 해요. 였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심령적인 존재, 말 그대로 그 귀신은 그냥 있진 않아요. 왜 있었냐를 봐야 돼요. 항상 이유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유 없이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그것만의 또 이유를 어떻게든 저희가 찾아내는데 저는 제가 했던 얘기와 초자연 연구에 올라온 자료들만 보면 소름 끼치는데 다만 워렌 부부는 악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저도 아직 악마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저기서는 그러니까 요괴를 악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저는 좀 약간 요괴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무섭다. 저는 사실 워렌 부부가 사기다 아니다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다만 한국의 무당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도 심령적인 걸 연구하고 찾아다니는 팬텀아트 팀 일원으로서 저도 보면 이 데이터라는 건 무시 못해요. 그래서 아미티빌의 집은 제가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건 맞고 그 범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미티빌의 집의 괴담은 정말 진실의 확률이 높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부부가 솔루션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